제가 취재를 간 모무리의 경우엔 2022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첫 해인 2022년 한 해 동안에는 758건의 의뢰가 들어왔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2023년에 4,333건으로 늘었고요. 지난해에는 무려 15,454건으로 첫 해보다 20배나 의뢰 건수가 늘었습니다. 올해도 4월 말 기준으로 8,688건의 의뢰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가장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 시기는 4월 중순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때가 어떤 시기냐면 일본 회사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 4월 1일에 신입사원들이 들어오거든요. 4월 중순이면 얼마 안 됐을 텐데 실제 이 회사 다녀보니까 내가 생각한 것과 상당히 다르다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처음 만나본 이 직장 상사들과 일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 이런 생각을 하는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입사 후에 한 3주 정도 지난 월요일이었는데 4월 21일에 이 하루에만 167건의 의뢰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入ってきたりっていうその入退者が活発になる時期っていうのは依頼が多くなる傾向がありますし、あとはゴールデンウィークとか年末年始とか連休明けっていうところはすごく依頼が増える傾向があります。300名以上の方がもう今年2025年4月からで新入社員の方辞められてますね。 퇴직 대행사는 일본에 100개가 넘는 회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취재한 절대 더 못하겠어 이제 뭐 이런 모무리 같은 이름도 있고요. 다른 회사들도 그러면 안녕 뭐 이런 의미의 사라바라든지 뭐 취소를 의미하는 도리케시 그리고 뭐 그만둘 때를 의미하는 야메도끼 이런 좀 튀는 이름을 이용해서 이 경쟁에서 이기려고 애쓰는 모습입니다. 어렵게 취업을 한 다음에 왜 그만둘까? 뭐 이런 생각 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와는 사정이 조금 다르기도 하더라고요. 실제 일본의 대학생 취업률 무려 98%에 달합니다. 일본도 뭐 출산율 저하로 젊은 인력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들의 채용이 늘어난 게 배경인데요. 그래서 이 구직자가 오히려 갑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신입사원들마저도 남의 손 빌려서 손쉽게 퇴직하려는 문화가 확산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만둔다는 얘기를 제3자가 대신 얘기를 해준다면 과연 회사를 그만둘 수 있느냐 이런 의문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라면 본인이 회사 그만두려면 본인이 직접 사표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본은 현행법상에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대신 해서라도 밝히면 2주가 지난 뒤에 퇴직을 시켜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 사이 회사 측에서 뭐 좋게 말해서 설득할 수도 있지만 이 나쁘게 얘기하면 회유와 협박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퇴직 대행사에서는 회사 측에 절대 의뢰자를 개별적으로 접촉하지 말라 이런 경고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종적으로 사직서 제출 등 뭐 행정적 절차 마무리 이런 거 본인이 해야겠지만 그만두겠다는 얘기를 처음 꺼내기도 힘들고 괜한 갈등을 만들기 싫은 직장인들이 이런 퇴직 대행사를 찾고 있는 거죠.